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에는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한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우리기술 투자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단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이 이더리움이 지금 상승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가 도대체 어떻게 코인 관련주가 되었는지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기술 투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우리기술 투자 이 차트를 보자면 과거 17년도와 18년도 때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2,800만 원 돌파를 하면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때 조정이 또 한 번 왔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기술 투자도 마찬가지로 이 조정이 나온 모습, 그리고 2020년, 2021년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약 8천만 원 정도 돌파를 하면서 그 우리기술 투자도 같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1억 돌파를 한 이후 다시금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다시 9천만 원 돌파한 모습으로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트코인과 같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 두나무라는 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있죠. 지금 현재 우리기술 투자는 두나무라는 회사의 4대 주주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약 지분율 7.2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나무 같은 경우 현재 업비트라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을 하면서 코인 투자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두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약 한 16,564개를 가지고 있고, 이게 ETH가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8,514개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두나무는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결국엔 두나무의 가치도 상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나무에 투자를 했었던 우리기술 투자의 가치도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흐름과 같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이 8천만 원을 돌파하고 나서 조정이 상당히 왔었는데 다시금 1억까지 돌파를 했었던 모멘텀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이 뉴스 한번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었죠. 사실 이 현물 ETF 승인한 의미는 상당한 것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기관이 매수하기에는 상당한 리스크를 좀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치명적인 약점은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겨난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로 현재 4대 거래소라고 불리고 있는 이 업비트, 그리고 빗썸, 코인원, 코빗이 있는데, 만약에 이 거래소 말고도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소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의 변동 구성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신규 거래소에서 이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려면은 또 다른 비트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다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거래소에서 매입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하는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동성 문제 때문에 기관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을 좀 투자하기 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ETF 승인으로 인해서 새로운 금융상품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기관들은 대체 투자로서 투자할 근거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어떤 금융상품이 만들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 가치가 0에서 출발했었던 코인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제도화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새로운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상승의 길을 열어준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1억을 돌파한 이후에 2024년 4월에 반감기를 한번 거쳤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상승을 못하고 이 8천만 원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이 되면서 이 비트코인의 모멘텀도 함께 가져가는 부분이었던 거죠. 사실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은 미국의 정치적인 스탠스가 들어갔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미국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죠. 사실 지금 미국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친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같은 경우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워낙 친화적인 입장을 보이다 보니까 이에 맞서서 바이든 같은 경우 표심을 좀 가져오기 위해서 가상자산에 좀 친화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이더리움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 승인 같은 경우 배후에 바이든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사실상 지금 정치적인 스탠스가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일단은 이제 승인이 된 상황이고 어떠한 금융상품이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 승인으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좀 이끌어낸 바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아까 보셨다시피 두나무 같은 경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나무의 가치 상승은 더욱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기술 투자는 이 두나무에 투자했었던 것을 회수하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이 차트를 그려나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우리 기술 투자의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우리 기술 투자의 차트를 보시면 오늘 같은 흐름은 거의 약 1%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사실 고가는 2.42%까지 상승을 했다가 살짝 밀린 경향이 있고 지금 저가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까지 하락을 했다가 좀 다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격 레인지가 이 저항대와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번 주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이 가격대에서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일 이평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10일 이평선 부근을 좀 지지라인으로 삼고 이 상승의 모멘텀이 일어났을 때 이 저항대를 좀 돌파를 해준다면 다시금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항대 같은 경우도 사실상 3일선 5일선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좀 돌파해주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우리 기술 투자의 저항대와 지지라인을 좀 알아보았는데 사실상 우리 기술 투자는 비트코인의 차트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다 보니까 좀 주가 분석에 대해서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차라리 이 우리 기술 투자의 차트를 분석을 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의 차트를 분석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는 비트코인의 차트와 함께 바라봐야 된다는 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그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